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버디 권재현이고요. 엠뱅골드 김영인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미국 증시가 깜짝 반등에 성공해서 그렇죠.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상승 탄력을 받겠구나라고 싶었는데 좀 장초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약화가 된 것 같아요, 매니저님. 맞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이게 지난 월요일도 그랬잖아요. 미국장이 급등하고 우리 시장이 이게 갭상승 출발을 하면은 꼭 이렇게 좀 눌림목이 좀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미국장은 조정받았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세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내일도 뭐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결국은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거, 네. 바닥을 치고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는 거, 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미증시와는 좀 약간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파3 홀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팔3. 네, 역시 양대지수 빨간불을 켜주다 보니까 네. 파3 홀, 좀 비교적 쉬운 홀로 진단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뭐 시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역시나 향후 2, 3개월 동안에 0.5%포인트 빅스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좀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배제를 확실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제 풍겼기 때문에 뭐 뉘앙스라기보다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0.75%포인트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준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오늘 이게 더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의 4월달 CPI 지표, P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되게 큰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잘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예상치 전월 대비해서 한 1%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9% 증가했으니까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치솟고 있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경제의 거의 70% 이상이 지금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가 잘 굴러간다라고 하면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그만큼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 5%, 그렇죠. 네. 5%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나스닥 차트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네.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빠졌던 걸 한 2, 3일 만에 아주 빠르게 지금 되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긴축과 관련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좀 소화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하게 뭐 급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파3 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 어저께 소재 종목들 정말 강했었죠.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또 특히나 후성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코롱 인더 같은 종목들이 다시 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소재, 화학 소재 기업들, 그 다음에 많이 빠져있던 또 낙폭가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HLB가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지금 15%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이 빠져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매를 하면서 주 후반까지는 지수의 가격 회복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를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3 홀로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네. 오후장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좀 스윙 날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저희가 도착한 홀은 바로 지난 라운딩 리뷰해보는 리뷰 홀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오늘 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STI인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나이스 버디입니다. 지금 매수 이후에 거의 한 7% 네.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뭐 아주 큰 수익은 아닌데 제가 이 종목을 금요일 날도 리뷰를 해드렸어요. 네. 우리 영민한 투자, 영민한 프로를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괜찮다. 맞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21,500원, 22,000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매수 타점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 장 초반에 STI가 딱 21,500원 지금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요 자리에 이제 매물을 뚫으면은 무려 3년 만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 지금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1,500원, 22,000원 이 자리가 시원하게 이제 돌파가 된다면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실적이 정말 좋았고요. 네. 수주 잔고가 아직도 지금 많이 쌓여 있고 계속해서 지금 신규 수주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북미, 중화권,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TI 하반기 때 진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CCSS 장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STI가 지금 신규 장비 라인업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리플로우 장비는 패키징 연결 단자의 이제 끝자락을 절삭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장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STI가 새롭게 이제 라인업을 출시를 한 걸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300억, 내년에는 한 600억에서 800억까지도 지금 신규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뜨겁잖아요. 네. 오늘 또 대덕전자가 고점 슈팅이 나오면서 네.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왜 못 가나 했었는데 역시나 며칠 시차를 두고 오늘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특히 JP모건 창구에서 뭐 오전장에만 거의 뭐 30만 주가 넘게 순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덕전자와 심택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이 FCPGA 쪽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FCPGA 현상기라는 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도 역시 STI다. 이렇게 기존의 CCS뿐만 아니라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FCPGA 현상기라든지 신규 장비 라인업까지도 새로운 매출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너무 싸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한 3,3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종목 올해 1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400억 이상은 충분히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PR이 지금 거의 뭐 7배, 8배밖에 되지 않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장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목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포트에 편입하시는 걸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4,000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네, 계속 이런 나오고 뉴스들이 있죠. 계속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하반기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소개해주신 BH입니다. 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또 IT 아랫단 업종들이 굉장히 잘 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우리 매니저님 밀고 있는 기판 종목이잖아요. 네, 기판 종목이면서 방금 우리 재은 아나운서께서 아랫단의 종목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장비 소재 기업들이 항상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주들이 간단 말이에요. 네. 이제 부품주들까지 움직인다. KH 바텍이라든지 파이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정말 좀 뜬금없이 되게 강하게 맞아요. 시세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부품단의 종목들까지도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정적인 시그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BH 말씀드렸고 애플의 이제 하반기 신작 스마트폰 출시 거기에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또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가 또 출시가 좀 되잖아요. 폴더블 폰이 8월에 공개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8월에 네.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선주문은 한 6월 말에서 7월 정도 때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될 거고 실제로 올해는 폴더블 폰 시장이 한 연간 1,500만 대 이상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500만 대 이상 지금 판매고를 올릴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KH 바텍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이런 내장 힌지, 외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업황과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RFPCB, 네.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1분기 때도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사실은 1분기가 되게 비수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점점점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특히나 중국의 이제 경제 봉쇄가 뭐 6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업황까지도 이제 좀 살아난다. 그런 측면에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BH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제 뭐 조금 이제 어제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목표 가격 32,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BH 목표가 32,000원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굉장히 댓글 많이 남기고 있는데 네. 수경님께서 영민 매니저님이 교과서라고 테마주 안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짜 매니저님이 가치 네.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적에 무조건 집중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빠른 템포로 매매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느긋하게 기종목에 이제 좀 가치를 좀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아주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스몰캡 종목들 네. 중에서 그래도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은 분명히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성향이 이제 맞는 분들은 우리 영민한 투자를 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영민한 프로님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홀은 바로 종목 상담 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고민 굉장히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6739번님이 디스플레이텍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언제쯤 오를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되게 조금 간절해 보이시는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LCD 업체이잖아요. 네.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뭐 버디가 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텍은 차트를 보시면 되게 탄력적으로 등락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저점을 딱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다만 9,000원에서 9,200원 정도에 보면은 매물 저항이 되게 좀 붙었거든요. 계속 지금 이 자리를 못 뚫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도 한 30% 정도 많으시니까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손실 회복하고 매수가 조금 위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한 9,000원 정도 내외, 9,000원에서 9,200원 정도를 1차적인 반등 목표치를 설정해 두시고 이런 종목들은 안 움직일 것 같다가 거래량이 팍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뭐 뉴스가 나오거나 수급이 확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거래가 터지는 날 구경하지 마시고 네. 차익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 9,000원에서 9,200원 정도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200원에서 9,500원 정도 목표가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마지막 홀로 네.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있는 홀은 바로 하이라이트 존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저도 네. 너무 궁금한데요. 자, 오늘의 원샷 하이라이트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타버스 네.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요즘에 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정말 안 좋은 어감으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네, 있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 금기되는 그렇죠. 네, 미국의 종목인 것 연준에서 같아요. 자꾸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공교롭게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방금 우리 재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요즘에 여러분들 TV 방송 틀어보시면은요 메타버스 게임 이런 거 얘기하는 전문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마치 이게 좀 터부시 돼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게 팽배해 있거든요. 네, 너무 물리실 시청자분들 맞아요. 많거든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사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게임, 메타버스, 엔터 정말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도 제가 엔터주들은 게임, 메타버스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 엔터주들은 적극적으로 좀 저점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게임, 메타버스도 아무리 봐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말 전문가들이 이제 약간 욕먹을까 봐
TV 방송에서 얘기조차 못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진짜 이럴 때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매수 기회이다. 네, 매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인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소위 말해서 실적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새로운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펀더멘탈보다 너무 앞서가지고 급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나오지, 생각했던 대로 뭐 메타버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실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 듯한 손에 잡히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도 가상화폐 시장이 요즘에 엄청나게 막 또 동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계속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거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급등했던 걸 이미 다 토해내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조정이 진행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부터는 조금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8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VFX 영상 특수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신규 투자를 어디다가 하겠어요?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서 플랫폼 만들고 기술 개발하는데 스튜디오 제작하고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6G 포럼을 개최를 했잖아요. 네. 아직 5G도 지금 보급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6G라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6G 포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초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6G가 필요하다. 네. 그럼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이런 초현실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VFX 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게임을 만들든 초현실 세계를 만들든 뭐 메타버스를 만들든 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력 중에 하나가 VFX 기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위지빅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VFX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보유하는 기업인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대장주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적은 아직까지 이제 기대 이하로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조금 완화될 거고 1분기 때 실적 안 나왔던 거는 주가에 이미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정말 많이 빠진 또 신작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게임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지금부터 조용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펙 때 작년에 8만 6천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만 5천 원대까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 오늘의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3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영민한 김프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